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많이 높아진 탓에 우리 몸도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박사님, 이 여름에는 정말 피서의 계절이잖아요. 네. 여름에 어떻게 건강관리하면 좋을지 건강 꿀팁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피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무섭습니다. 더위와 땀을 무서운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즐기겠다. 그런 다부진 각오하시면 여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피하지 말고 즐기라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성경적 한의학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많이 생기는 병, 한방에서는 그것을 주하병이라고 합니다. 주하병, 조심해야 할 병이나 여름에 조심해야 될 병, 주하병, 처음 들으셨죠?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주하병, 여름에 조심해야 될 병, 겨울에 조심해야 될 병은 주동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땀이 많이 나죠, 땀.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흐르는 땀을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안 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더위를 덥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름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름은 좀 더워야 되지 않습니까? 땀은 흘려야 되는 것이고 더위는 느껴야 되는 것이고 땀이 흐르면 씻으면 되는 것이고 옷이 젖으면 빨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땀 흘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흐르는 땀을 안 흘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돈,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름엔 땀 흘려야 되는 것인데 흘리면 간단한데 다 절약할 수 있는데 막 안 더운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그 피서라고 그러죠. 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은 어떤 계절이냐? 건강한 땀을 흘리며 즐기는 계절이에요. 이 필서 좋은 말 아니에요. 낙서. 즐기잖아요, 즐겨. 여름을 좀 즐기자. 여름은 어떤 게 여름에 휴가 가지 않습니까? 휴가는 생각만 해도 벌써 50%가 즐겁죠. 막상 가면 더 즐겁지 않습니까? 여름은 어떤 계절이냐? 즐기는 계절이에요. 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즐기고 막상 휴가가 되면 또 온몸으로 즐기고 건강한 땀을 흘리고 옷을 땀에 젖게 하면서 즐기는 계절이지.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 더위를 피하고 땀을 안 흘리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나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 다른 말로 하면 여름을 즐기자. 즐거운 여름을 보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심할 병, 주하병을 좀 알면 여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름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병, 첫째, 차게에서 오는 병이죠. 왜 차게합니까? 땀을 안 흘리려고, 안 더우려고. 그렇죠? 낮에 일하면서 차게하기 위해서 뭐 하죠? 에어컨을 항상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을 켜면 좋습니까? 시원해지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진료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3대를 켜놨습니다. 석대를 켜놨습니다. 여름에 약간 훈훈하지만 계속 이리저리 부르는 살랑살랑한 바람이 정말 시원한 바람. 그러나 거실과 환자들 침치료실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대중교통,
버스나 기차를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라. 마스크 갖고 다니십니까? 잘 귀찮아서 아무래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소한 팁. 차 탈 때 마스크 딱 넣어놨다가 하고 타는 거예요. 계속 에어컨이 한쪽으로 내려오면 마치 계속 화살 공격을 맞는 것처럼 아파요.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역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끌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지. 네. 다음, 밤에 차게해서. 문제는 밤에 차게해서 생기는 게 문제예요. 밤에. 여름에 덥다고 창문 다 열어놓고 뭐 에어컨 켜놓고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선풍기를 밤새도록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선풍기 돌릴 때 조심할 점. 반드시 회전으로 돌리려고. 고정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고정으로 해놓으면 이 계속 한 방향으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질식이 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은 심폐기능이 약할 때에 계속 한쪽으로 오면 수면 중 무호흡 있는 이런 분들은 갑자기 절명할 수가 있어요. 선풍기 틀 때 조심할 점, 회전으로 하고 타임을 맞춰놓고 바람은 발에서부터 오게 만든다. 발에서부터 오게 만들고 회전하게 만들면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너무 차게 해서 자면은 자는 동안에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facial nerve palsy. 얼굴 돌아가는 거 있죠. 안면신경마비. 우리 MC가 예쁘지만 사실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 한번 돌아가면 안 예뻐요. 그렇죠. 예. 코, 눈, 뭐 이런 게 다 입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사람이 이상해요. 근데 이게 밤에 잠잘 때 한쪽으로 계속 바람을 틀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런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실 모르니까. 모르면 병 걸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름은 어떤 계절이냐?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즐기는 것. 즐기기 위해서는 여름을 잘 알아야죠. 건강한 땀을 흘리는 것. 좀 덥게 지내고 땀 흘리는 것이 여름에 절대로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잘 때 특히 밤에 차게 하지 말자. 그런데 생각보다도 밤에 차게 자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땀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름에도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럼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아,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아, 여름에 땀 좀, 그리고 운동해서 땀 흘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운동이 아닌 떼약빛을 많이 맞아서 땀 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찬 음식을 많이 먹죠. 찬 음식을 여름에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 음식을 많이 먹죠. 아무래도. 찬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결국 여름에는 뱃속이 차워지게 되는데 찬 음식을 먹을 때는 조금만 조심하자. 좀 천천히 먹자. 좀 천천히 먹으면 더 찬 기운을 시원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빨리 먹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려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 차기만 한 게 아니에요. 찬 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단 음식입니다. 단, 달콤한. 매우 단 음식이다. 우리가 여간 달았으면 달다고 못 느낍니다. 특히 찬 음식일 경우에. 찬 음식이 달게 느껴지려면 매우 달아야 됩니다. 당도가 매우 높아야 돼요. 그래서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당도가 높은 줄 알아요. 생각도 못할 만큼 높아야 비교적 조금 달구나 이런 느낀 거예요. 그 뜨거운 음식 있잖아요. 뜨거운 음식이 짜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매우 짜워야 됩니다. 그래서 칼국수가 제일 짜운 음식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미지근한 음식이 건강에는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짜거나 달아야 맛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것은 맛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유무로 말하는 것이거든.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짠맛과 단맛이 있다, 짠맛과 단맛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름에 먹는 음식이 나는 분명히 찬 음식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 전부 다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 굉장히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여름에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냉해지는 것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도가 높아가는 것. 달달한 것은 설탕이지 않습니까? 설탕. 당뇨 인구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3,500만, 4천만 명인데 내당능 장애까지 합하면 당뇨 인구 1,000만 명. 대단하죠? 당뇨는 혈당, 공복식 혈당이 120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100에서 120 사이가 이게 내당능 장애 아닙니까? 당뇨와 건강의 중간치란 말입니다. 이거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시대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너무너무너무 단 음식을 차게해서 먹는다. 웬만큼 우리가 이 달아가지고는 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맛있는 과일에 또 요새 또 설탕 쳐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수박에는 항상 설탕을 쳐서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창 또 더울 때는 급하게 찬 걸 먹어서 뒷골이 땡기기도 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찬 음식을 급히 먹으면 이 목을 넘어가면서 뒷머리인데 땡기는데 그때 뒷머리가 뭐 숨골인데 숨골. 순간적으로 숨이 멈출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찬물 마시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몰라도 찬물 한 그릇 마시다가 죽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야겠네요. 그거는 참 조심스러운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찬 음식을 좀 천천히 먹자. 여름에 그래서 찬 음식을 많이 먹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열치열이란 말이에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건 또 열로 다스려라. 뜨거운 것도 열로서 맞아. 그만하면 80점. 예,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이 뜻이죠.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여름의 더위를 이겨라. 목욕탕에 들어가면 40도 되는 물에 들어가 할 때 시원하다.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여름에 하도 찬 것을 많이 먹으니까 뱃속이 차워진다. 그러니까 여름에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라. 이게 이열치열이 이열치열. 이열치열의 원리.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보신탕, 삼계탕 이런 거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뜨거운 국물 있는 음식, 따뜻한 음식을 자주 먹어주라는 거죠. 여름에 찬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찬 음식은 당연히 먹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열치열의 원리로 뜨거운 따뜻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건강의 지혜다. 그렇게 하면 여름에 걸리는 병을 막을 수가 있다. 주화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더우면 잠이 안 온다고 네. 밤에 그렇게 냉욕을 하세요. 찬물을 물에 자주자주 이제 식히시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니요. 그건 잠깐 냉용하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장시간 동안 밤새도록 차게 노출시켜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아랫배라든지 이런 부위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차게 하지만은 좀 막을 방법은 인삼요법이 좋아요. 인삼 대추 뭐 이런 거. 인삼을 먹어봤습니까? 네, 먹어봤습니다. 꿀 먹어봤어요? 네, 꿀도 좋아합니다. 인삼을 먹을 때에 인삼은 꼭지를 노두라고 하죠. 노두를 떼내고 잘게 썰어가지고 인삼이 잘 안 썰려요. 딱딱해서 인삼을 이렇게 솥에다가 쪄가지고 가위로 톡톡 자르면 잘 잘립니다. 잘게 끊어가지고 대추와 함께 쇠가 아닌 그릇으로 철을 기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실하는 말이죠.
인삼은 쇠를 싫어해요. 유리 그릇이나 뭐 토간탕 이런 데 넣어서 푹푹 달이는 거예요. 달여가지고 여름에는 그 물을 대추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대추를 많이 넣어야 맛이 더 달아지고 그리고 인삼이 성분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인삼만 하면 너무 세고 또 썩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개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물을 자주 마셔요. 이렇게. 최고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설탕이 들어갑니까? 여기 뭐 들어갑니까? 이렇게 안 해봤죠. 네. 이게 여름을 나는 건강한 비법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탄산수라든지 뭐 음료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대추를 많이 넣어서 푹 달여서 냉장고에 차게 해놨다가 자주 마셔보세요. 인삼을 왜 하필 인삼이냐? 한의학에서 인삼은 생진액이라고 그래요. 생진액. 진액이라고 해서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물기를 나오게 한다. 생진액이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물기가 많이 빠지고 가만히 있어도 푹푹푹푹 나가는 수분이 있죠. 이걸 불감증설이라고. 불감증설.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서 증발해버려 쏟아버리는 물. 불감증설량. 이게 많아서 여름에는 자꾸만 몸이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진액을 잘 나오게 해주는 최고의 약이 인삼이라. 인삼. 이렇게 해서 자주 푹 구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서 먹어라. 한번 해볼랍니까? 네, 이번 여름철에 꼭 해봐야겠네요. 그럼요. 알면은 아는 만큼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을 지키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다음, 차게 쏘는 병이 있고 더워서 오는 병이 있어요. 더워서 오는 병. 땀띠 같은 거 많이 나죠. MC께서는 땀띠 나본 적 없죠? 아기 때 아마 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땀띠 날 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 뜨거운 여름에 햇빛을 맞으면서 힘을 쓰면서 땀띠 날 만큼 부르틀 만큼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땀띠가 뭔지 몰라요. 아기 때는 다 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땀을 안 흘리니까 땀띠가 뭔지 몰라요. 그러네요. 모기가 뭔지 모른다니까. 모기에게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압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제 밑세대들은 정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모기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땀띠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니, 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위를 피해버리니까요. 그럼요. 모기도 바로 더위가 없애버리고. 무서운 거예요. 뭐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예요. 더위 오면 안 된다. 땀 흘리면 안 된다. 여름에는 뭐 더우면 안 된다.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 언제 더위와 마주칠 시간이 있나요? 땀 한번 제대로 흘려볼 시간이 있습니까? 모기에게 한번 제대로 물려볼 만한 기회가 있었나요? 없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막아줘,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땀띠 많이 흘렸어요. 많이 피웠어요. 땀띠가 있고 그다음 열쇠약. 열쇠약이라는 것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물하고 그 나트륨, 소듐이라고 그러죠. 소금기. 소금기가 많이 땀으로 배출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쇠약해지고 피로해지고 열 피로라고 하죠. 열 때문에 피로해지는 것, 열 때문에 쇠약해지는 것. 그래서 약한 사람은 여름에 더 허합니다. 여름에 지치겠다, 맞다, 여름에 힘없어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건강한 사람은 여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더위가 맞아들여서 땀 한번 흘려보자. 막 배낭 넣어 산에 올라가고 등산하고 땀 벅 흘리고 이야 시원하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아이고 더운데 세상에 싫다. 막 집에 들어 누워있자. 막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어디 필수가 무슨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왜?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고 땀 흘릴 만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옷이 젖을 만한 기회를 안 줘. 겨를이 없다. 겨를. 그런 사람은 여름이라면 무조건 피곤한 겁니다. 쇠약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여름에 자꾸 지친다. 지치는 이유가 땀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지고 몸이 굉장히 기운이 흐해지는 사람들인데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은 여름에 더 흐해지고 더 빠집니다.
한약에 쓸 때 보약을 쓰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름에 보약 먹으면 땀으로 다 빠진다. 보약은 선선할 때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책이 없는 얘기입니다. 보약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허할 때 몸이 빠질 때 먹으라고 하는 것이 보약이지 그러지 않는 게 아니거든.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거는 땀이지 이거 보약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 잘못된 지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열쇠약, 열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열사병에 걸린다. 열사병은 햇빛을 쬐다 탁 쓰러지는 사람. 열사병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여름에 우리가 즐기는 것은 좋지만은 좀 지혜롭게 해야지. 막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그런 거는 열사병을 가시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피해야 됩니다. 여름은 어느 계절이냐? 내 자신과 싸워서 절제의 훈련을 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여름에는 즐기는 계절이다. 멋진 정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멋있네요. 그래서 여름에 남들이 많이 걸리는 병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감기 앓을 때 감기 앓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이렇게 저는 남들이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노는 사람입니다. 평일에 남들 다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살짝 놀고 남들 다 노는 공휴일 날에는 저는 끝까지 환자 보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때는 DB 좋은다고 말합니다.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일할 때 놀면 언제 일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혜를 딱 가지십시다. 여름은 어떤 계절이냐? 자신을 절제하는 계절로 맞는다. 그리고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찬 것을 오히려 좀 줄일 수 있는 땀을 흠뻑 흘리며 즐거워하는 계절로 맞는다.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몸이 건강한 것도 실력입니다. 건강한 것도 신앙입니다.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영적인 행위라고요.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풍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방어 체력부터 또 영적인 보약 이야기까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여름의 더위는 싸우고 피해서 도망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건강한 땀을 흘리며 즐겨야 할 대상입니다. 제 한편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여름을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봤는데요. 매년 여름을 만나왔는데도 막상 이 여름에 대한 이해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항상 유익한 정보가 넘쳐나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궁금한 점과 의견 많이 나눠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